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종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플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머플러. 문제는 이제 그러면 옵션 머플러를 제대로 달려면 어떻게 되냐? 사실은 옵션 머플러를 제대로 달려면 어떤 모델이 출시되고 이거에 대해서 정식 튜닝 파츠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이걸 하면은 조금 더 원활하고 조금 더 이제 그 좀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거구나 해서 합니다. 하는데 특히나 머플러의 경우에는 머플러만 간다고 해서 이게 뭐가 해결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머플러를 갈면 배기저항이 달라지죠. 배기저항이 달라지면 전반적으로 배기저항이 빨라지잖아요. 뭔가 빨리 나가요. 그럼 뭔가 빨리 들어가서 빨리 나갈 수 있는, 빨리 들어가는 시스템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연료의 주입량이라든가, 아니면 점화 타이밍의 순서라든가, 아니면 이 랩 세팅이라고 하죠. 그 이제 RPM의 상승 곡선에 따른 점화 타이밍의 뭐 이런 그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랩 세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바꿔줘야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런 걸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 머플러를 달았어. 뭐, 중고로? 왜, 이제 인터넷에 막 많이 그러잖아요. 중고로, 이게 머플러를 해갖고 달았는데, 차가 찐빠를 해요. 그러니까 그 찐빠라는 거는 이제 그 뭐, RPM 영역대, 어떤 RPM 영역대에서 차가 울컥거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들이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그 약간 은어식 같은 건데요. 하여튼, 그래서 울컥거려요. 아니면, 애프터파이어가 나요. 뭐, 후적이라고 하죠. 뭐, 연소실에서 실린더 내에서 연소하지 않고, 뭐, 배기관을 타고 가다가 연소한다든가. 아니면 머플러 맨 끝에서 연소를 해버린다든가. 그니까 뭐, 왜 머플러 맨 끝에 보면, 막, 불꽃이 퍽 나오죠. 퍽 나옵니다. 뭐, 그런 상황이, 뭐,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떤 내연기관이든지, 실린더 내에서 완벽하게 연소가 된 이후에 머플러로 나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레이스 머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고 RPM을 내기 때문에 미처 너무 고회전 영역에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약간의 습도만 안 맞고 뭐 온도만 안 맞아도 연소하지 못하고 애프터파이어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공도상에서 주행하는 그런 바이크들이 애프터파이어가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꽁무니에서 불꽃 빵빵 나온다고 해서 멋있다 뭐 그러실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튜닝 머플러를 다루러 정식 옵션 머플러를 다루러 갔는데 머플러랑 이그저스트 파이프, 이게 배기관이죠. 이게 사실은 머플러 시스템에서 이 배기관, 이 꺾이는 각도와 배기관의 이 길이와 이런 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되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소음기에 이게 뭐 소음의 배기 저항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진짜 예술은요. 이 이그저스트 파이브, 그러니까 이 배기관, 실린더에서 배기관이 나오잖아요. 이 배기관이 나와서 어떤 각도로 몇 번 구부러져서 나오느냐, 사실은 이게 예술입니다. 이게 기술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음기에 연결됩니다. 뭐 이제 소음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력을 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엔진의 성격도 많이 바뀝니다. 왜 이제 4기통 엔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기 하나씩 다 나오는, 그래서 머플러가 4개씩 있는, 1대1 대응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421 시스템이라든가, 422 시스템이라든가, 요런 시스템들이 있죠.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엔진의 성격 자체도 바꿀 수 있는 게 배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배기 시스템은 어마어마하게 고차원적인 학문이에요. 우리들이 임의적으로 난 소리를 좋게 할 거야 그리고 막 못되고 빵꾸 때리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왜냐면
굉장한 객관적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 학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라이더들이 그냥 막 뭐 무슨 여기서 뭐 주중모 사가지고 뭐 이렇게 뭐 머플러를 떼가지고 내 거에 달고 볼트만 맞네 해서 달고 이런다고 해서 그 뭐 엔진의 출력이 높아진다거나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 고RPM에서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건 역시 뭐 중저속에 있는 걸 갖다 떼어놓고 혹은 안 맞아서 애프터파이어라든가 아니면 뭐 배기관에서 폭발한다든가 뭐 이런 상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삼가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일반 라이더들이 이제 그 옵션 머플러 나는 노멀 머플러가 너무 무거워, 그리고 조금 더 웅장한 소리를 원해, 그리고 엔진 출력 뭐 제대로 된 옵션 머플러를 달고 싶어 하여튼 그래서 갔는데 메이커에서 이그저스트 5랑 이렇게 머플러랑만 훅 갈아준다. 어우, 다 됐습니다. 이제 타고 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출시되는 인젝션 엔진들은 맵 세팅 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이제 스캐너 꽂아가지고 이제 맵 세팅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머플러에 맞는 맵 세팅을, ECU 세팅을 다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땐. 어느 아메리칸 이 메이커에서는요, 머플러를 바꾸면 맵 세팅을 해주긴 한답니다. 그런데 맵 세팅을 해주는 비용을 따로 받는 데입니다. 그걸 뭐 한 50만 원인가 받는다고 그러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참, 걔가 지나가다 우슬지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설렁탕을 먹으러 갔어요. 설렁탕 주세요 그랬는데, 설렁탕은 얼마고 설렁탕에 집어넣는 소금은 얼마다 라고 해서 따로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옵션 머플러를 팔면서 맵 세팅 비용을 따로 받는다는 건 정말 개가 웃을 일입니다. 아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설렁탕에 넣는 소금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냥 뭐 설렁탕으로도 먹을 수는 있지만 소금을 넣어야 제대로 된 맛을 내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소금값을 받으면 누가 그 가게에 가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옵션 머플러를 하시면 맵 세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물어보시고 아마도 옵션 머플러를 장착을 하게 되면 그 메이커에서 그 옵션 머플러에 대응하는 그 맵 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게 나와야 정상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나중에 이제 옵션 머플러를 하더라도 이거 좀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직은 우리나라 좀 그 문화가 좀 아주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머플러를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소리가 좀 웅장하고 좀 무게가 좀 적고 이런 수준에 좀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좀 그게 기본적인 이제 뭐 맵 세팅이라든가 내연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라이더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많이 퍼지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 방송을 계기로 좀 이렇게 소비자들도 옵션 머플러를 할 때 저런 것들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머플러에 대해서는 첫 번째 문화를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자.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 이동수단인가 머신인가를 생각하고, 이동수단이라면 같이 달리는 사람들께 좀 배려하고 이게 좀 그래야 되지 않는가, 옆에 시민들도 좀 배려하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교통 문화 여건상
이제 모터사이클이 너무 소리가 안 나면 차들이 막 훅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플러 소리가 커가지고 머플러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주변의 운전자들,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내 존재를 알리면 내가 안전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큰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아 쟤가 저기 있구나,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혹시 부딪힐 것도 안 부딪힌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자동차들도 다 머플러 띄고 나옵니다. 사실은 운전자가 정확하게 어디 있고 자기가 이제 좀 다 그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돼서 그러면 소리 크기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누가 머플러를 달고 다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법으로 규제된 그 소음 그게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게 해서 너도 나도 나만 알리고 나만 살겠다고 이렇게 그 머플러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아주 대책이 없어진다는 거죠. 예. 내가 목소리가 커야 나를 볼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엔 그 조용히 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지는 거죠.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다 목청만 크게 막 야 내가 그랬는데 너는 이런 사람들밖에 안 생겨나고 결국에는 정말 조용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말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좀 약간 역설적인 그 상황인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이제 좀 성숙된 라이더 문화를 보여주고 좀 두루두루 여러 사람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라이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예, 이제 머플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요. 뭐 이게 모터스포츠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도요. 사실은 라이더들이 뭐 다 이런 것도 다 알아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좀 전문적인 좀 특히나 이제 머플러 쪽으로 배기 시스템 이쪽으로 가면요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 전문적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이제 아주 원론적인 기초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왜 옵션 머플러를 달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그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좀 화질이 조금 다르실 겁니다. 기존에 보던 그 화질하고 조금 다르죠. 그 카메라를 좀 바꿔봤는데 영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카메라를 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조금 이제 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제 그 방송이 잘 안 올라오고 있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방송을 잘 못 만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약간의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점점 더 이제 그 대한민국 모터사이클 문화가 성숙돼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좀 그런 문화들을 좀 조금 계속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은 좀 이게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모터사이클 라이더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좀 해주시고, 이제 뭐 공익 광고 뭐 이런 데서 뭐 헬멧을 씁시다 뭐 그런 공익 광고를 봤어요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모터사이클 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닌가라는 아주 반가운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이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도로 주변에 좀 모래 같은 거 많으니까 그런 거 항상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라이딩 할 수 있는 그런 라이더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2개월 정도? 좀 더, 좀 바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양해를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아마 올 가을부터는, 또 이제 방송을 열심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조금만 참아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현승만의 모터사이클 이야기라는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밑에 주소, 항상, 여기 밑에 주소 있잖아요.
거기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달아주시고요. 제가 가급적이면 질문을 달아드립니다.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1000명 회원수를 넘었습니다. 1000명의 회원수가 넘었고요. 근데 제가 바빠서 투어도 한번 못 가고 정모도 한번 제대로 못 했습니다. 저번 때 그것만 했는데 연말 정모만 한번 했는데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기에는 정모 같은 것도 한번 하고 투어도 한번 코스 제대로 된지 한번 잡아가지고 멋진 코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투어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승만의 모터사이클 이야기를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많은 라이더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 요즘에 왜 방송 안 만드냐? 왜 기다렸는데 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닙니다. 뭐 신변상에 무슨 일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가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바쁜 거고요.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사이클 저널리스트 현승만이었습니다.